안녕하세요, BTV입니다. 왜 비트코인인가? 진짜 비트코인이 안전한가? 진짜 비트코인이 투명한가? 진짜 비트코인을 믿을만한가?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정말 안전한가? 요새 정말 안전이란 말들 너무 많이 쓰시잖아요.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은행 계좌가 없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일 내 계좌가 사라진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그 계좌마저 아예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은 40억 인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하는지 조금 이해 가시나요? 어쩌면 돈이라는 건 통장 안에 찍힌 숫자 아닐까요? 어차피 찍히는 숫자라면 누구나 아무나 편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좀 더 현명한 답 아닙니까? 또 하나, 돈이 도대체 뭡니까? 종이지폐 이게 뭘까요? 돈이 정말 비싼 애예요. 돈을 발행하는 돈, 돈을 지키는 돈, 돈을 유통하는 돈, 심지어 돈을 버리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누군가의 거래에서 정말 안전한 거래가 성립이 될 수 있다면 이 비용들 어떻게 할 건가요? 많은 은행들이 해킹 방지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한 장의 어떤 마트나 백화점의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 상품권의 코드 번호를 입력하게 되죠. 비트코인의 해시값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해시값의 의미는 이 상품권으로 치면 그 상품권 코드 넘버예요. 이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는 게 이중 지불이에요. 더블 스펜딩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의 지불이 한 코드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이죠. 근데 심지어 지금 백화점 뭐 이런 마트 이런 상품권들도 아주 안전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코드 넘버를 가지고요. 비트코인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비트코인이라고 나왔겠습니까? 지금 65만 번째까지 이게 생성이 됐겠냐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암호화된 코드, 즉 해시 값을 가지고 이 이중 지불을 방지하게 됐죠. 그래서 암호화폐의 거래소는 해킹이 됐어도 털렸어도 블록체인의 블록은 단 한 번도 해킹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중 지불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하나의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가 보냈으니까 원본은 없어야 정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구한테 보냈는데 나한테 그게 아직도 갖고 있는 건 정당한 거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진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 자산, 어떤 돈의 개념이면 이게 무지하게 큰일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프로토콜을 정말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해결을 했냐에 대한 이 하나의 문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내는 사람은 거래 내역을 본인의 개인 키가 있고 또 공개 키가 따로 있어요. 개인 키는 그냥 패스워드 같은 거고 공개 키는 여기서 말하는 공개 키는 은행으로 치면 계좌번호겠죠. 나의 계좌번호에서 나의 계좌 공개 키에서 그 누군가의 공개 키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열람하고 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나의 프라이빗 키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블럭이 하는 일은 이 블럭 안에 모든 거래 내역을 담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의 통장 내역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냈을 때 거기에 내 통장 내역에 찍히듯이 이 비트코인의 블럭 안에 이 모든 전체의 그 시간대에 맞는 모든 어떤 거래 내역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블럭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10분은 아닌 것 같아요. 1시간에 한 시간에 하나의 블럭이 형성되기도 하고 불과 한 4, 5분 이렇게 해서 블럭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블럭이 생성이 되고 또 다음 블럭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계속 블럭이 생성이 되면서 이 블럭과 블럭 사이에 굉장히 위변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체인과 같이 아주 엉키성키 엉겨놨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위변조가 힘들고 해킹이 힘들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해시라는 거는 블록들을 연결을 할 때 사용되는 디지털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전 블록에 하나의 블록이 생성이 될 때 첫 번째로 가장 큰 요소가 들어가는 게 이 전 블록의 요약번호에 대한 해시 값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해시 값은 계약서 쓸 때 앞뒷장이 이어져 있음을 보이게 할 때 찍는 걸 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간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시는 블록체인에서 체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전 블록과 해당 블록의 해시 값이 일치할 때만 체인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커가 어떤 특정 블록의 블록 안에 있는 거래 내역을 지우려거나 아니면 추가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생성이 된 모든 블록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특정 블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생성이 된 모든 블록, 그 다음에 이 다음 블록까지의 이 해시 값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전기료가 소비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뭘 하나 훔치려는데 이 훔치려는 가치보다 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심지어 이 해시는 아주 조금만 다르게 입력이 돼도 그 규칙 자체가 아예 다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64자리의 문자열이거든요, 이 해시가. 그래서 이 해시를 대조해서 입력값 변형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시는 책 한 권의 요약본도 64자리, 100권의 백과사전도 64자리. 다 요약이 이 64자리로 다 암호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해시 함수는 그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값에서 입력값을 추론할 수가 없어요. 해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암호 방식인 거죠. 바둑을 둘 때 복귀한다 그러죠. 다 두고 나서 둔 거를 다시 되짚어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벽히 암호화된 코드로 거래 트랜잭션을 하는데 남은 문제는 이 은행 대신 누가 이 거래 원장을 기록할 수 있냐는 거죠. 비트코인은 누구나 장부 조회를 할 수 있지만 장부 기록은 아무나 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 장부 기록을 누구한테 그 권한을 줬냐면 이 블럭을 생성한 마이너, 채굴자 아니면 채굴 회사겠죠. 그 사람에게 이 권한을 줬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 블럭을 만든 사람에게 비트코인의 일정량을 또 지급을 했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비트코인인가? 비트코인은 정말 안전한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은행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어떤 그 방식과 비트코인을 썼을 때 어떤 방식인가에 대한 설명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위한 방송 빗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힘나게 합니다.